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지난주는 만기주, 변동성 확대 구간,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만기 이후에도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해서 제가 한 줄 키워드를 제시를 좀 해드렸었죠. 오늘은 그거에 좀 연장선으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좀 펀더멘탈을 찾아가고 있는 주식시장이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찾아가고 있는 주식시장이다. 그러니까 오버슈팅 됐었던 부분들이 거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좀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3160까지 이 애플카 이슈 때문에 슈팅이 우리가 지난주 초에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오버슈팅 됐던 물량들이 이제 해소가 좀 되고 이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업의 좀 밸류에 좀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테마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가시성이 없는 기업들은 좀 제거되고 실체 있는 기업들, 또 옥석가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가파르게 전체적으로 올랐다면은 적정 밸류를 찾아가고 있다. 오늘장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지난주 올해 들어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는 올해 내내 좀 봐야 될 것이다 얘기를 좀 해주셔서요. 이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워낙에 강합니다. 아직까지 사실 실적 안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이쪽 섹터 내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적정 밸류를 찾아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은 더 좋아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리고 지금 좀 조정받는 종목군들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지 시장 체크포인트로 좀 더 정리를 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3,200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이제 3,000대 초반, 이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의 좀 박스를 만들어서 가까우면 좀 매수, 올라오면 좀 매도,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중심 키워드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되어서는 저는 이제 백신 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 위탁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관련된 테마, 그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테마들이 좀 불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금들이 저는 자율주행 테마 쪽으로 갈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 그래서 텔리칩스라든지 팅커웨어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이제 옮겨가는 거죠. 조금 더 중심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이런 포인트를 좀 시장이 좀 찾아가면서 여기에 좀 사건을 던진 게 좀 애플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좀 월봉으로 좀 보면요, 2017년도에 우리가 2010년도부터 장기간에 걸쳤던 이 박스권 흐름들이 7, 8년 동안 있었던 거를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800대에서 2200대까지 갇혔었던 이 박스권 흐름을 벗어났었던 건 2017년인데, 근데 이 구간에서 지수는 갇혔지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차화적 랠리가 나왔었던 2011년도,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동지진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GDP 성장률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가까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엄청 큰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차화적 랠리가 나왔었고요. 지수는 박스권이었지만.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화학항암제에서 표적항암제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퍼스트인클래스에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JW 중화제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대랠리가 나왔었거든요. 지수는 박스권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장의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그만큼 랠리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 따이공이라는 어떤 그 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라는 단어가 생겼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따이공이라는 단어가 생겼었죠. 그래서 막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나게 물량을 사가서 뭐 명동 같은 경우는 발 디딜 틈이 없었고요.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어가 더 많이 들었어요. 일본어가. 중국어나 일본어가 더 많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 퍼시픽이라든지 한국 콜마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에 갇혔지만 시장의 좀 중심 키워드를 장악했던 애들이 시장을 장악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주식들도 이제 터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이미 뭐 랠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LNF 같은 경우도 보면 2016년도, 17년도 장기간의 이제 침체 구간에서 이 대랠리가 이게 뭐 시세가 5배짜리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 당시 이제 7배짜리 시세가 터졌고요. 근데 이 당시에 테슬라 별로 없었잖아요. 너무 먼 미래로 보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시성이거든요.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만한 큼지막한 사건이 던져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였던 거고요. 지금은 그 테슬라의 역할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전기차가 먼 미래였지만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꿈을 구체화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의 좀 중심 사업부에 있었던 LNF 같은 주식들, 뭐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이제 대랠리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전기차 별로 잡히진 않았지만 꿈에 대한 가시성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건이 이번에는 전 애플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애플카가 애플카가 아니고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면 애플카는 이건 곧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인공지능의 발달,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증가, 그리고 애플카가 아니면은 얘네들이 좀 시간을 벌면은 구글카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아마존카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쪽은 저는 위탁 쪽 관련된 주식들만 좀 여러분들이 플랫폼 관련된 업체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올해 내내 시장을 좀 장악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5G 많이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시세가 별로 안 났었잖아요. 근데 하나둘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를 치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하고 5G하고는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삼성 네트워크 쪽 요번에 밴드 신규 버라이즌 관련된 매출 추가되면서 그 다른 5G보다 랠리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GAM 반도체 쪽, 이 자동차 쪽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애플카 하게 되면 그 칩 누가 생산하겠습니까? TSMC나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할 텐데 그 원재를 어디서 사용해야 되냐면 GAN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미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알파 HC 같은 애들이.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 좀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제 KMW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오늘 개파랑 양봉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나 솔리드나 이런 주식들도 보면은 단기 추세는 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삼성 쪽 관련된 네트워크 매출 비중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S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중장기 추세는 훼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것이 시장에 임팩트 있을 만한 재료가 던져져야 가능할 텐데 그건 이제 신규 수주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근데 이거는 유리해요.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투자가들한테 유리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파수 경밀증은 점점 앞당겨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5G나 6G 쪽 관련된 부분들은 요걸 포인트로 보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메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 포인트가 다른 쪽에 있지만 이쪽이 결국은 장악할 거다. 그래서 5G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번 시장을 좀 이끌었던 대표적인 주도주들이잖아요. 근데 이들 주식은 나쁘다라기보다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위쪽으로 가고 싶은데 단기간에 달렸었던 흐름들이 지금 2개월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가니까 가고 싶은데 자기 편을 모으고 싶은 겁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싶은 거죠. 그러한 가정들이 고점 박스를 만든다. 고점 박스를 만드는 구간에서는 비싸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었을 때 뭐 11만 8천에서 한 11만 2천 원 정도 왔었을 때만 좀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큰 조정은 안 나올 것 같다. 한 8만 3, 4천 원 정도 이야기했잖아요. 요 정도가 하단 정도로 봐요. 그래서 큰 조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시장이 크게 부름을 받았던 현대차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고, 이제 뭐 현대위아, 뭐 기아차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 보면은 이미 대장우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쪽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테마의 자금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쪽으로 옮겨가는 구조로 이번 구간이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펀더멘탈을 찾아가고 있는 주식시장은 현재 밸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과 현금 관리와 비중 관리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시장이 점점 그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는 쪽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MC맥스 같은 주식들이 신고가 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섹터들 가운데 반드시 자율주행과 관련된 키워드나 비즈니스 쪽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섹터, 강화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투자 여부를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